정의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상등인데, 상등에 대해서 보면 A 행렬과 B 행렬이 같다. 이러면 대응하는 성분이 같다 말고 뭐가 필요하죠?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게 눈 뜨고도 관점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거든. 대응하는 성분이 있으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되죠? 같은 꼴이어야 한다. 가 있는데 안 본다니까. 안 봐. 같은 꼴이어야 한다. 이해 갔나? 자면 안 되겠어요? 띠ጥቀ여. 같은 꼴이어야겠어요. 같은 꼴이어야 대응하는 성분이 있지. 선생님 이해 갔나?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거 한번 볼까? 함수 관점에서 보면 두 함수가 같다를 f equal g라고 표현하잖아. 정의가 뭐죠? 두 함수가 같다의 정의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정의역이 같다, 공역이 같다, 대응 규칙이 같다. 이거 매우 쉬워요. 뭐냐, 오늘도 적었지. 함수는 이렇게 쓴다. 이건 이름이에요. 그럼 이건 뭘까? 이게 구성 성분이에요. 함수는 세 개로 구성이 된다. 정의역, 공역, 화살표. 화살표를 우리 수업에서는 대응 규칙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함수가 있어. 두 함수가 같다는 거 뭘 말하겠니?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다를 말한다. 예요. 이해 갔나? 그래서요. 정의역과 공역이 같다. 두 번째, 대응 규칙이 같다. 이때 대응 규칙이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면 1은 어디로 가야 돼? 2로 가야 돼. 그러니까 F에서 이게 이렇게 됐으면 G에서도 1은 어디로 가야 돼? 그럼 여기는 뭘까요? 이거지. 두 함수가 같아요. 선생님 이해 갔나? 그럼 뭐야? 여기는 당연히 2지. 2. 오케이? 이런 걸 뭐라 불러? 추론 입장에서는 유비 추론. 이쪽에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함수가 같다는 건 추론, 연역 추론, 귀납 추론, 유비 추론 중에서 유비 추론을 수식화한 게 두 함수가 같다예요.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대응 규칙이 같다라고 교과서에 적혀 있는 거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다라는 거죠. 뭐 정의역의 원소,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fx와 gx는 같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 이게 뭐냐면 여기가 같으면 요거랑 같아야 돼. 이거지. 이거 이해 갔나? 뭐냐면 아까 전에 1 화살표 2잖아. 1 화살표 2잖아. 이게 같으면 이게 같아야지. 이게 뭐야? F1이고 이게 뭐야? G2이지. 그래서 모든 원소, 이거는 같으니까 그냥 하나로 표현한 거지. 왜? 정의역이 같다 했잖아. 그럼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서 이 X를 여기다 놓고 여기다 넣어. 그랬을 때 결과도 같아야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지금 이해 갔죠? 그래서요. 네가 이걸 왜 하고 있을까? 대응하는 성분이 같다를 수식으로 적으면 뭐겠니? 이거죠. 모든 I와 Z. 이때 I와 Z는 뭐죠? 자연수예요. 얘에 대하여 AIJ와 BIJ가 같다. 이해 갔나? 그래서 이 행렬이라고 하는 놈은 2학기 때는 함수라고 해서 이름만 달리해서 또다시 등장을 해요. 그럼 수학은 이런 같은 내용을 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나요? 이렇게 쓰면 그런 부분에서 최적화되고 이렇게 쓰면 다른 부분에서 최적화가 된다. 그래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계속 하는 얘기가 지금 이거 뭐 보여주고 있는 거니? 수학은 논리학이고 논리학은 같은 것을 찾는다. 오케이? 같은 구조다. 그럼 같은 걸 찾으면 너한테 이득이 뭐니? 이쪽을 이해하는데 이쪽 지식을 이용할 수 있다. 심지어는 이해하는 정도에서만이 아니라 풀 때도 지식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요 부분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게 이제 함수를 배웠는데 실제로 함수론을 배웠는데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지냐. 이런 기호가 있다는 것도 몰라. 이거는 숱하게 많이 봤는데 이런 기호가 있다는 걸 몰라. 함수를 배웠는데. 그러면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없지. 그럼 나중에 거꾸로 가야죠. 얘를 배운 사람이 얘를 이해할 때 쓰겠지. 지금 우리는 2학기까지 어느 정도 선응이 되어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얘랑 지금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알겠니? 사실 이걸 배울 때 얘를 이용하는 건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게 얘는 엄청 중요해. 얘는 그냥 여기서 끝이야. 인공지능 때문에 어거지로 넣은 거지. 뒤에서 뭐 예를 들어서 분수함수, 역함수를 배울 때 역행렬을 이용한다 정도의 테크닉을 사용할 수는 있어도 이걸 다시 할 필요는 없어. 이게 중요하니까 안 중요한 걸 할 때 중요한 걸 이용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걸 할 때 안 중요한 걸 이용하는 건 별 의미가 없죠. 복소수도 마찬가지라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함수의 상등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어요. 나중에 지금 예제를 푸는데 그게 함수의 상등에서는 어떤 예제로 등장하는지도 한번 볼 텐데 일단은 봤으니까 문제나 하나 풀어봅시다. 320페이지. 서로 같은 조건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는데 그냥 다 고만하죠. 그나마 어려워 보이는 유제 2번 풀어봅시다. 320페이지 115-2번 풀어보세요. 여기 관점 하나를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함수의 상등이라는 걸 했고 여기 있는 문제 하나 풀었죠. 이 문제는 해설은 생략하고 뒤에 걸 하면 되겠어요. 사실 이 문제는 행렬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연립 방정식 문제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렇게 풀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 문제도 결국에는 왜 여기서 냈냐면 이거 상등이잖아, 상등.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하고 이걸 하면 되는 거고 이걸 풀어보면 좌변이 뭐가 나와? 좌변이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가 어떻게 돼요? 0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0 좌변이 이렇게 나오나? 계산을 미친놈처럼 졸라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변대로 그냥 정리를 해주면 2니까 저기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이렇게 되는 거고 두 개가 같다고 했으므로 같은 꼴이고 대응되는 게 같으면 x는 0이고 y는 이거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고 해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조금 힘들잖아. 조금 힘든 거예요. 그래도 지금 잘들 했어요. 이걸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하겠어요. 주제. 이걸 잘 들으세요.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겠어요. 이 씨발 조금 일찍 끝내겠으니까 저것들은 무표정한데 여기서는 샤 하면서 밝은 기운이 샤 무표정해야지. 왜 더 일찍 끝내는 거야? 그지? 더 많이는 못할 망정. 이래야 되는데 샤 하면서 미소가 번져나가고 봄에 꽃이 피듯이. 자, 이게 뭐냐면 얘는 이렇게 성분 단위. 성분이라는 용어 맞죠? 성분을 적으니까 그 용어가 성분이지. 이제 용어가 이 행렬 안에 있는 게 그래서 1,1 성분 이렇게 적잖아. 근데 참고로 이게
아까 내가 벡터라고 그랬잖아. 뭐 예를 들면 1, 2가 벡터라고 그랬는데 이게 뭘 말하냐면 x축, y축 위에서 1,2는 똑같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얘는 이 벡터를 말해. 시점은 원점이고 종점은 1,2. 그때 얘를 어떻게 했냐면 x 좌표라고 안 읽고 성분이라고 읽어요. 성분. x 성분, y 성분. 그래서 성분이란 단어는 저기 행렬에서 유래된 용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거예요. 뭐 행렬 단위.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두 행렬이 같다. 이것도 행렬이고 이것도 행렬이잖아. 그리고 같은 꼴, 즉 2차 정사각 행렬이잖아. 그래서 대응되는 게 같은데 두 행렬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풀이 두 번째. 가자! 이러지. 뭐 잠깐만 왜 저래? 그러지 말고 자. 이거 좀 힘든데. A, B, E 더하기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 A 플러스 B, A, B, A 이렇게 되죠. 좌변이. 이거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잠깐만 맞지? 이거. 오케이. 내리세고. 이거 뭐냐면 얘랑 얘를 곱하면 A제곱 A. 얘랑 얘를 곱하면 B제곱 A제. 참고로 2A는 equal A이고 그거는 A야. 이게 단위 행렬에 적혀 있는 내용이거든. 뭔 말인지 알죠? A2는 2A는 A다. 이렇게 적혀. 그래서 그걸 지금 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요. 고만 울려라 진표야. 너 때문에 이거 맞춰놓은 거 이제 끝날 거야. 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요. 그런데 이게 잠깐만 이게 A 제곱을 적어야지. A 제곱. A 제곱이 얼마가 나오죠? A 제곱이 인가? 아닌가? 맞아? 나도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A 제곱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A 제곱이 마이너스 2다. 그래서요. 이게 실제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없어지죠. 그럼 뭐가 돼? 얘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A잖아. 이게 뭐야? 이게 X2 더하기 YA잖아.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 한 거지 하면 이거야. 이 앞에 뭘 보냐? 이걸 적어주자. A 빼기 A니까 AB 빼기 A니까 0 곱하기 2. 그러니까 0 곱하기 2라는 표현보다는 실수배죠. 실수배 더하기 A 제곱 플러스 B 제곱 A인데 이게 X2 더하기 YA다. 두 개가 서로 같다. 따라서 X는 0이고 Y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다. 라고 계산한다. 이걸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요거는 이거지. 자, 복소수 상등. 오케이? 복소수 상등 개념인 거고 사실 이게 복소수 상등인 게 아니야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복소수 상등이지. 그냥 복소수 상등. 그래서 하고 막 그러면 복소수 상등이 아니면 다항식, 항등식 개념. 뭐 이거를 x제곱 이걸 x로 본다든가 이거 그냥 x 이거는 상수항으로 본다든가 그러면 이게 두 개가 같은 식이다 라고 하면 개수 비교를 한 거죠. 이렇게 본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야. 이게 지금 뭐 한 거죠? 준식이 이거잖아. 좌변이
좌변이 얘랑 같다잖아. 이게 뭐죠, 이게? 이걸 지금 뭘 쓴 거지? 곱셈 공식을 썼는데, 곱셈 공식이라는 표현보다는 곱셈 공식은 네가 지금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연산 법칙을 썼죠. 연산 법칙. 알아주세요. 이거 연산 법칙을 쓴 거거든. 연산 법칙 뭐? 분배 법칙, 그 다음에 교환 법칙, 이걸 썼지. 선생님 이해 갔나? 그래서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 연산 법칙은 교과서에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오늘 가서 확인하세요. 연산 법칙에 연자도 안 나와. 그러면 교과서 입장은 어떻게 풀라는 거지?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저런 문제가 주어지면 이렇게 풀라는 거야. 따라서 저런 문제도 주어지진 않아. 또 저렇게 길게 계산하는 것. 한데 저렇게 나오면 교과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고, 저기 연산 법칙을 네가 안다는 건 이렇게 하라는 뜻이거든. 지금 이해 갔지? 이게 이거야. 무슨 말인데요? 잘 봐. 성분 단위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간다는 거고, 행렬 단위라는 거는 이렇게 간다는 거야. 행렬 단위라는 건 이 연산의 계산이잖아. 이때 수가 뭐야? 하면은 이걸 말하는 거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요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때 연산 법칙은 이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여기서 계산할 때 좌변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때는 무슨 연산 법칙을 썼니, 네가? 행렬의 상등과 실수의 연산 법칙을 쓴 거야. 알겠죠? 그런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연산 법칙이 있다 없다는 풀이 방향이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고, 그건 뭐 이거를 하나의 숫자로 다룰 수 있느냐, 그냥 숫자의 뭉텅이로만 보느냐, 이거거든. 현재 교과서 입장은 그냥 뭉텅이로만으로도 일단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걸 하나의 숫자로 보는 그런 연산을 이제 대학교 가서 뭐 정보이론 같은 데서 행렬을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하겠지.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연산법칙이 개념센에 다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 개념센만 그러냐? 다른 문제집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갈 공산이 크거든. 그러면 학교 시험에서 이거를 안 난다 하더라도, 이거 이렇게 안 낸다 하더라도 그냥 이런 문제를 내서 이렇게 풀 수 있잖아. 이렇게 풀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내는데, 딴에는 이렇게 풀어서 시간적인 세이브를 얻는다. 공산이 있으니까 알아두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갔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기본이지만 이렇게 풀 수 있고 이렇게 푼다는 건 이런 걸 의미한다. 연산 법칙이란 게 이런 걸 의미한다가 되겠어요. 마무리는 뭐야? 항등식 또는 복소상등 개념처럼 개수 비교를 한 셈이다. 정리하세요.